이건 너니까 말하는 건데. 이 말 들으면 왠지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잠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어갈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뒷담화로 관계를 시작하는지 그 심리 구조. 둘째, 그렇게 시작된 친밀감이 왜 오래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 그리고 셋째,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그 관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뒷담화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의 가치관을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뒷담화는 다릅니다. 공통의 불만 대상만 있으면 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치관이 안 맞아도, 취향이 달라도, 생각의 결이 다르더라도 순식간에 우리 편이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동의 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빠르게 편을 가르도록 진화했는데 공통의 적을 설정하면 소속감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짜 친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불안연대일 뿐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도 불편했지? 그럼 우린 같은 편이야.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깊은 유대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즉각적인 동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남을 낮추는 순간 상대적으로 자신이 올라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감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뇌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요. 통증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보다 남 이야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칭찬보다는 평가와 비판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욕하는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였다가 나중엔 옛날 친구, 그 다음엔 가족까지. 대상은 바뀌어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감정 처리 능력의 부족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직접 소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조율하는 게 성숙한 방식이죠. 하지만 그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차선책을 택합니다. 제3자에게 배출하는 겁니다. 뒷담화는 스트레스 해소이자 감정 배출구이며 책임 없는 분노 표출입니다. 성숙한 소통의 대체 행동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뒷담화로 시작된 관계는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친밀감의 기반이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이미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무의식 속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언젠가 내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요. 신뢰의 저장고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 유지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뒷담화 기반 관계는 계속 누군가를 욕해야 유지됩니다.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공허해집니다.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얕고 자극적이며 피로도가 높습니다. 마치 매운 음식만 계속 먹는 것처럼 자극은 강한데 영향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바로 적이 됩니다. 뒷담화 기반 관계는 신뢰 저장고가 없습니다. 작은 오해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즉시 분열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뒷담화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빠르게 친해진 관계가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이건 너니까 말하는데 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쟤 원래 그런 애야. 너도 느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겉으로는 공감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조를 강요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압력입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에 금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동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듣는 사람도 처음엔 끌릴까요? 첫째, 선택받은 느낌이 듭니다. 나를 믿어서 말해주는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둘째, 정서적 자극이 있습니다. 금기된 이야기는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심리적으로 몰입되기 쉽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빠져듭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감이 아니라 흥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은 보상 회로를 자극하지만 옥시토신처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뒷담화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관계에 자녀 불쾌감이 남으며 자기 감정이 탁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중립을 유지하거나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거리를 둡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말이죠. 첫 번째 전략은 동조하지 말고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평가 없이 사실만 반영하는 겁니다.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온도를 한 단계 낮춥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극을 얻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난 사람 이야기보다는 다른 얘기가 편해. 그건 직접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적인 이야기 공유를 줄이고 감정 노동 제공을 줄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뒷담화로 가까워지는 관계는 서로를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시간과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뒷담화는 그 과정을 생략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 길은 사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그 연결이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만들어진다면 그건 연결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더 나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